탄핵 이후에 지도부를 만나고 쌍원 이 권성동 또 권영세 두 지도부를 만나고 나경원 의원도 만났습니다. 예. 관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 권영세, 권성동 이 두 분이 대통령 찾아간 건 그렇게 큰 뭐 문제가 되거나 무슨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뭐 예의상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뭐 파면됐는데 네. 하고 뭐 딱 연을 그냥 바로 끊어버리고 뭐 모른 척하고 이것도 좀 야박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찾아간 거는 좀 크게 뭐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뒤에 그 대통령이 했던 말들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 뒤에 이제 그 변호인단을 통해 가지고 발표한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나경원 의원을 만나고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사저 정치가 시작됐다라는 약간 불길한 예감을 주는 사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권성동 만나가지고 이분이 또 뭐라 그러냐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 이런 것은 마치 현직 대통령이 당대표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남겼고 그다음에 지지층을 향해서는 뭐라 그랬냐면 지지층은 굉장히 노골적이거든요. 예. 12월 13일 저녁에 청계 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합니다.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 시위에 나와준 집회를 해준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감사를 하면서 거기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한민국 위대한 역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 청년들을 향해서 청년 여러분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힘들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말고 항상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갑자기 뜬금없이 수많은 인구 집단 중에 청년을 딱 짚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탄핵 반대 집회 때 거기 이제 2030 젊은이들이 모였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굉장히 국힘과 대통령 측에서 상당히 이제 업됐던 그 고무됐어요. 고무가 네. 됐던 거죠. 네. 그 부분을 갖다 겨냥한 거니까 결국은 이 메시지가 국민 전체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 지지층만을 향한 메시지거든요. 그 광장에 나왔던 그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가 희망을 걸었던 젊은 세대들이 나왔다는데 굉장히 고무됐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는 건 결국은 계속 지지층을 향해서 지지층 결집시키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나경원 의원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나경원 의원을 만났는데 독대를 했어요. 그것도 네. 해석자가 아무도 없이 독대를 했고요. 1시간 정도.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나경원 의원을 혼자만 불렀을까 궁금해집니다. 그것도 문제는 뭐냐면 그쪽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 제안해가지고 성사가 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불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경원 갔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대표, 그 다음에 대선 후보. 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당대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려운 시기에 뭐 역할 많이 해줘서 고맙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를 갖다 지켜주는데 정말 빠로 들고 태극기 딱 빠로에다 태극기 걸고 막 선봉해서 가서 지켜줬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치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결국 뭐가 됐냐면 이제 윤심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를 짚어주는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이제 가능성인데 하나가 이제 당대표 네가 당대표 돼야 내가 찍은 당대표는 너다라는 시그널을 줬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보다 조금 가능성은 떨어지는 건 내가 찍은 윤심 후보는 바로 너다라는 시그널을 줬다 이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건 당권을 맡길 것 같다라고 예측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그 수석 대변인인가 그 친구도 당권 맡길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좀 하고 있고요. 아니면 이제 대선 후보를 가든지 그리고 나경원 의원 자신도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올렸냐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선 당의 기강을 바로잡고 하나로 나가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기강을 바로잡고 내가 당권을 잡아가지고 하나로 나가야 된다. 기강을 바로잡겠다.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것은 이른바 내보낼 사람들은 내보내겠다. 그렇죠. 내보낼 사람 내보내겠다. 네. 나는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고 이걸로 내가 뭐 대선 후보가 되든 아니면은 당대표가 되든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이른바 이제 윤심 논란이 벌써 이제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요즘 이 대목 좀 궁금해지는 게 실제로 2023년 전당대회인가요? 그때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될 때는 이른바 나경원
쳐내기로 했죠. 의원에 대해서 쳐냈고 또 뭐 이른바 윤심으로 뭐 연판장을 돌리는 일도 있었고 그랬던 나경원에 대해서 그러면 권성동은 별로 못 믿겠고 나경원이 이 당권을 이끌면서 나를 지켜줄 책임자 이렇게 봤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요 이제 탄핵 국면에서 나경원 의원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그냥 과격하게 나갔죠. 상당히 극단적인 언사도 불사했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예. 최근에는 무슨 거의 태극기 부대가 돼가지고 막 나섰잖아요. 아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대통령하고 그다음 김건희 여사는 그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인정받았네요. 네. 그걸 인정받으니까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이거 분명하게 당권이나 아니면 대선 후보 대선 후보는 좀 아닌 것 같고 내가 그렇죠. 네. 당권을 네가 잡고 나가라. 그 다음에 이른바 이제 반윤 또는 뭐 친한 이쪽 애들은 내쳐라. 뭐 이런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 대통령이 파면 결정에 대해서 아직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거든요. 쉽게 말하면 파면 결정에 내가 승복한다라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당에서는 그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당에서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냈는데 대통령 자신은 아직 그 메시지를 내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난 메시지라는 걸 딱 보게 되면 결국 뭡니까? 계엄이 정당했다는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광장에 나온 사람들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 라고 한다면 결국 제가 이제 우려했던 대로 그 길로 가는 거죠. 왜냐? 자기가 뭡니까?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국이 했던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국민들이야 뭐라고 하든 간에 딱 자기를 갖다 옹호해 줄 사람들, 그들과만 소통하고, 예. 그들 속에 들어가서만 마음이 편함을 느끼는 거고, 그걸 갖다가 없애고 싶지는 않겠죠. 그게 끊어지게 되면 완전 고립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서 당을 계속, 당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예. 그러면 그 당은 뭘 해주는 겁니까? 자기를 갖다 지켜주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거기서 그 기회를 잡은 거고. 그럼 내가 하겠다. 딱 해서 잡은 거고.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의원을 불러다가 당을 이끌고 나를 지켜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윤석열 신당설이 나옵니다. 에이, 가능성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뭐하러 윤석열 신당을 만들어요. 지금 당에 대해서 지금 장악력을 갖고 있는 건 여전히 자기인데. 그렇잖아요. 의원들 대다수가 친윤이란 말이죠. 그다음 심지어는 뭡니까? 그 대통령 탈당하라, 출당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쫓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란 말이죠. 신당이란 건 뭐냐면 당내에서 헤게모니 싸움을 하다가 누가 못된 사람들이 여기서는 도대체 우리가 길이 안 보인다라고 할 때 밖에 나가서 만드는 게 신당인데 누가 지금 그 윤 대통령을 따라가지고 나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윤 대통령이 좋아서 거기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다 뭐냐면 지금 상태 속에서 윤 대통령 중심으로 뭉쳐 있어야 자기들 기득권이 유지가 된다라는 건데 윤 대통령이 만약에 당 바깥으로 나가버려? 이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거든. 그때는 정말 우리보다 더 야멸차게 안녕할 겁니다. 예. 나갈 이유가 없는 거고 나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당을 만든다는 건 제가 볼 땐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다. 예. 이건 언제 가능하냐면 만약에 이제 대선 국면 속에서 친윤과 친한이 부딪혀가지고 친윤 세력이 패배했을 때 그래서 당에서 이제 점점 의원들이 친윤에서 친한으로 막 돌아서고 그랬을 때 일부 사람들이 설 자리를 잃었을 때 그때 나가서 만드는 게. 근데 그때조차도 그렇게 나갈 각오를 할 수 있을 만큼 결기가 있는 의원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충성으로 묶여 있다라기보다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지금 윤석열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있거든요. 정말 심정적으로 막 좋아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유산도 있고 아주 오랫동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그 지지층 사이에 형성됐던 굉장히 오래된 그 정서의 끈이라는 게 있는데 이분은 그냥 밖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란 말이죠. 심지어는 뭐니까 박근혜 대통령 수사했던 사람이고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을 믿고 나갈 사람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저는 신당설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냥 해프닝이다. 그냥 해프닝이고. 요즘 근데 뭐 일종의 찌라시로 퍼져서 윤석열 대출마, 김건희 출마설 어디에 출마하고 어디에 재출마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출마라는 건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파면은 됐잖아요. 그럼 그렇죠. 5년간은 선거에 법적으로 나오질 못해요. 출마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든 어떤 선거든 간에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김건희 출마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정권의 약한골이었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거기만 집중 타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들고 나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검찰 소환된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있습니다. 검찰 네. 소환될 거고. 근데 뭐 소환돼도 뭐 저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보거든요. 뭐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요번에 이제 그 처벌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수준보다도 못할 거다. 그래서 안심하고 차라리 특검을 그때 받았어요. 와. 정권처에 차라리 특검 받았으면 털었잖아. 아, 그럼 여기까지 안 왔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털었어야 되는데 그때도 옆에서 또 아부하는 놈들이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자기 기득권들을 유지한 거고 그래서 뭐 가다가 궁지에 몰려가지고 계엄까지 딱 때려버린 사태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이분이 나올 처지는 못 되는 거고 네.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미쳤다라고 하겠죠. 제정신이야 이러겠죠. 자, 여하튼 이제 지금부터는 대선 국면입니다. 6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6월 3일로 결정이 됐고요. 29일, 30일 사전투표도 실시됩니다. 각 당 경선까지 합하면 정말 정신없이 지나갈 텐데 우선 국힘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일단은 중요한 것이 경선론을 어떻게 가느냐. 완전 국민 경선제로 가느냐.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게 되는지 어떤 정리를 하느냐. 윤심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국힘이 그래도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풀어야 될 숙제가 뭘까요? 뻔한 거죠.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안 됩니다. 일단 경선 룰 갖고 좀 싸우는데 지금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선관위가 이제 발족하지 않았습니까? 7일에. 그리고 거기 이제 선관위원장으로서 이제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분이 이제 임명이 됐고 뭐 이분은 그냥 무난한 관리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굳이 뭐 좋다 나쁘다 같이 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경선 룰은 현행은 50대 50이잖아요. 당심 50대 그다음에 민심 50인데 이걸 이제 변경하자고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지지율이 좀 안 나오는 당내 지지율이 안 나오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민심을 얻고 싶겠죠. 예. 그래서 유승민 후보 지금 출마 선언했죠 이번에. 저도 이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100% 민심. 경우는 완전 국민 경선으로 가자. 네. 그리고 이게 선례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서울시장 선거할 때 저기 김종인 위원장 취재에서 그걸로 사실 큰 재미를 좀 봤죠. 그걸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80% 민심 비율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심을 20%로 줄이고 80% 민심을 반영하자라는 겁니다. 특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100% 얘기를 하는 게 그냥 그 선호도를 갖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선호도는 항상 어떤 조사에서도 지금이나 과거나 항상 유승민이 1위로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저쪽 그 보수 지지층에서는 그건 이제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진정한 지지율로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경선 딱 들어가게 되면 사실 지지율이 쑥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현행 50대 50으로 치러질 게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관위원장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뭐 실익이 없다. 룰 바꾸는데 실익이 없다. 그냥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룰대로. 그렇죠. 기존의 룰대로. 이게 일단은 뭐냐면은 2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선 룰을 얘기를 하려면은 뭐 합니까? 한 달 내에 모든 걸 경선까지 다 치러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지금 경선 룰을 얘기할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얘기해도 안 되고 또 하나는 뭐냐 경선 룰이 다 후보마다 다 이해관계가 다른 겁니다. 김문수 같은 사람 그거 바꾸고 싶겠어요? 당연히 안 바꾸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조정하기도 힘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현행대로 갈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봅니다. 50대 50. 그 두 번째 포인트가 이제 윤심입니다. 윤심이죠. 그러니까 윤심과 그 결별을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결별을 하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김상욱 의원이나 또는 이제 부산의 누굽니까 조경태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쪽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출당 또 출당시켜야 된다는 입장. 한쪽은 그렇죠. 오히려 그런 주장하는 김상욱, 조경태를 내보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요거는 좀 사실 원칙적으로는 출당시키는 게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국힘의 당론이 뭐였습니까? 탄핵 반대였는데
그러니까 탄핵 반대였기 때문에 출당시키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바로 뭐냐면은 왜냐 그다음에 또 다른 분을 출당을 시키게 되자는 건 또 보수가 또 갈라져요. 예. 대통령과 뭐랄까 감정이입이 되어 있는 그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결사적으로 반발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출당하라 마라 이런 얘기 할 것 없이 근데 출당 안 시킨 상태로 대통령을 안고 선거에 들어가게 되면 필패하잖아요. 이런 딜레마에 좀 빠져 있거든요. 이 딜레마를 가장 무리 없이 해결하는 방법은 예.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윤 전 대통령이 그냥 자진해서 자진 탈당. 탈당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걸 하겠냐고 이분이. 사조 정치까지 하려고 하는 분인데. 왜냐 자진 탈당하게 되면 자기 당하고 관계를 끊고 자기 이제 모든 문제를 나 혼자 안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이분은 아직도 당과 그 다음에 자기 지지층의 엄호를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수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판이 있으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한편은 이제 경선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경선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모든 후보들이 그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들을 겨냥해서 공격하면서 예. 탄핵 반대 입장을 더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대통령의 낙점을 받으려고 할 거라는 거죠. 심평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대통령이 그 예지력으로 누가 낙점을 하는 그 후보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 실없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대통령이 누구를 낙점하느냐의 문제고 대통령의 심기가 어떤 방식으로든 알려지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은 그 후보들은 다 자기가 설사 대통령이 가만히 있다, 전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이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예. 자기가 바로 그 낙점을 받았다라고 서로 주장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뭐가 되는 겁니까? 충성 경쟁을 할 거라는 거예요. 충성 경쟁을. 왜냐하면 이게 본선은 다음 일이거든. 일단 내가요 경선에서 뽑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기서 유리한 건 바로 뭡니까? 당내 경선에서는 친윤의 태도를 취하는 게 반윤의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유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그걸 하면서 경쟁적으로 이제 충성 경쟁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밖에서 볼 때 국민들이 볼 땐 저 당은 아휴 안 되네. 이게 되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당의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대선까지는 윤리위를 열지 않겠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합니다.